고조선, 한반도 북부와 만주를 기반으로 한 고대 국가기원전 108년 고조선 은조선이라고도 불리며 한반도 최초의 왕국이었습니다. 한국 신화에 따르면 왕국은 단군이라는 전설적인 창시자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고조선은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선진적인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후기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지표였다. 바둑은 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기 1392년에 건국된 조선 왕조와 왕국을 구별하기 위해 역사학에서 사용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천황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에 의해 세워졌다. 단군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전설 속의 신화적 인물이지만 일부에서는 단군 전설을 왕국 초기 발전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의 기록은 한국인의 정체성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고조선 건국일을 북한과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건국기념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기원전 12세기 후반 고조선 건국 이후 상나라, 왕가의 현자지자, 가 한반도 북부로 이주하여 기자조선의 창시자. 고조선과 기자조선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고 기자조선의 존재에 대한 논쟁도 많다. 기원전 194년 고조선 왕조는 한족 속국인 연나라에서 온 피난민 위만 중국어로는 웨이만에 의해 전복되었습니다. 위만은 위만조선을 세웠다. 기원전 108년 무제휘하의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침략하여 정복하였다. 한나라는 옛 고조선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사군을 설치했다. 3세기 한나라의 분열과 뒤이은 혼란스러운 4세기 이후 이 지역은 중국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313년 고구려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고조선의 수도는 적어도 기원전 2세기부터 왕검, 지금의 평양이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에 진나라가 일어났다. 건국신화. 이 부분의 본문은 한국신화, 건국신화입니다. 고조선에 관한 세 가지 주요 건국신화는 단군, 기자, 위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단군신화. 단군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백두산 천호 단군을 중심으로 한 신화는 13세기 후반 한국의 작품인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천황과 공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고 기원전 1122년 주무왕이 그를 왕위에 앉힌 후 기자가 계승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기록이 제왕운기에서 발견된다. 전설에 따르면 천주 환인의 아들 환웅이 백두산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신시라는 도시를 세웠다. 그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와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환웅은 동굴에 들어가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100일을 지내면 사람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일의 중간쯤에 호랑이는 포기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반대로 곰은 성공적으로 제지하고 웅녀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 환웅은 후에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 단군 설화는 신화로 여겨지지만 고조선 건국과 관련된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신화적으로 종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신화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시오와 캥은 단군 신화가 고조선의 건국을 이끈 두 개의 서로 다른 부족, 하늘을 숭배하던 청동기 시대 부족과 곰을 숭배하던 원주민, 신석기 부족의 통합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믿는다. 이갑은 단군 왕검이 고조선의 역대 지도자들의 칭호였다고 본다. 단군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통감, 조선 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토대로 BC 2333년경에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한다. 날짜는 역사적 출처마다 다르지만 모두 신화적인 야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넣었습니다. 전통적인 날짜, 기원전 2357년, 기원전 2256년. 삼국유사에는 요 50년에 단군이 즉위했다고 하고 세종실록에는 원년이라고 하고 동국통감에는 25년이라고 한다.
기원전 7세기 연나라가 동북지방을 개척했다. 연의 성장과 관자의 맥락에 따르면 이 시대 고조선은 무역을 통해 성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원전 4세기에는 고조선 이 연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자신화 상위 문서 기자조선 기원전 1122년 상나라가 주나라의 멸망할 무렵 한반도로 도피해 기자조선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은나라 때의 기자. 기자조선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국 기록인 삼국지에서 인정되고 언급된다. 기자의 이야기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 후기 국문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고려 중기에는 기자를 중심으로 국교가 발달했다. 1778년의 동사강목 은 기자의 고조선 활동과 공헌을 기술하고 있다. 기자의 기록에는 팔금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한서에 기록되어 사유재산의 법적 보호를 받는 계층 사회를 증거합니다. 전 근대 한국에서 기자는 중국 문명의 확실한 존재를 대표했다. 12세기까지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단군이 한국의 민족과 기본 문화를 부여했다고 믿었고, 기자는 한국의 높은 문화를 부여했으며 아마도 정통 문명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많은 현대 전문가들은 모순된 고고학적 증거와 시대착오적인 역사적 증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기자조선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그들은 기자를 언급한 최초의 작품 중 하나인 대나무실록과 공자의 논어를 지적하지만 그의 고조선 이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기자조선은 춘추 전국시대의 혼돈에서 탈출한 진나라, 이전 이주민들의 상징으로 존재했을 뿐일지도 모른다. 위만은 기원전 195년 한나라의 침입을 피해 한반도 북부로 도망친 중국 동북부 연나라의 군인이었다. 왕검성을 도읍으로 하는 공국을 세웠는데 지금의 평양 지역으로 추정된다. 3세기 중국 문헌인 삼국지의 유래에는 위만 이준왕을 찬탈하여 고조선의 왕권을 장악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학문적 관점 고조선의 신화와 역사는 단군,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캥 먹밀런 1980 산에델 1970 킴 제이비 1980 한 WK 1970 이언 NH 1985 리 KB 1984 리 JB 1987은 단군 신화를 원시 조선인의 토착 산물이라고 보았다. 항상 고조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킴 제이비는 단군 신화와 고조선의 연관성을 거부하고 신석기 시대로 더 거슬러 올라간다. 손등은 단군 신화가 한국인의 조상으로 간주되는 동의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했다. 킴 씨는 단군 신화가 중국에서 기원했으며 산둥 반도에 있는 한 왕조의 무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제안했습니다. 가드너 핸더슨, 미쿠네는 기자 신화를 후기 융합으로 간주했습니다. 손등은 기자 이야기를 중국의 날조라고 일축했다. 한편 핫하다는 고조선의 중국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오로지 기자 신화에만 귀속시켜 기원전 3세기로 옮겼다. 심재훈은 기자의 동방이주는 인정하면서도 기자와 조선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고조선의 존재가 기원전 2000년까지 연장될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김찬우, 한권, 최애멜, 한권, 김재범, 이갑 등은 위만을 역사적 인물로 받아들였다. 가디너는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의 교류와 당시 지역에 사회적 불안이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위만 신화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 중기 무렵 역사가들 사이에 확립된 견해는 한국의 역사를 중국과 연결된 긴 일련의 왕국의 역사로 간주하여 한국의 기원을 중국 난민으로 추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자조선과 신라 국은 가치화되었고 고조선과 고구려 국은 중요시되지 않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국가인 기자조선은 BC 1122년 상나라의 불만을 품은 중국인 고문이었던 계자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시, 음악, 의학, 무역, 정치 제도를 한반도에 들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한된 것과 유사하게 구상되었다. 트로이 난민 애니어스에 의해 로마 건국,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러 신채호의 역사에 영향을 받아 계자조선 건국 이야기는 호랑이와 곰의 아들인 단군보다 인기가 떨어졌다. 한반도. 이 신화를 공표한 신과 다른 역사가들은 단군을 숭배하는 신흥 종교 운동인 대종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단군을 일본신 수사노오의 형제로 묘사한 단군의 편입전 교과서 설화를 공격했다. 신에게 단군은 한국 민족의 창시자이자 최초의 국이었고 따라서 한국 역사에 필요한 출발점이었다. 일본 학자인 구라키치 시라토리와 단군의 이마니시 류가 삼국유사의 조작이라고 주장하자 최남선은 일본 신화가 조작 위에 세워졌다고 공격했다. 신성종족을 세운 신화적 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국 민족주의 역사서는 고대 한국을 한국의 문화적 성취가 중국과 일본에 필적하는 신과 영웅의 황금기로 묘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채호는 단군을 중국의 황제, 일본의 아마테라스와 같은 역할로 승격시켰다. 최남선은 그의 푸르한 문화 이론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황제보다 단군을 더 높은 위치에 두었다. 단군 이야기는 또한 한국의 유산이 5,000년이 넘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배형일에 따르면 단군학의 인기는 오늘날 한국의 역사 및 고고학 연구에서 점진적으로 초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채호는 신화 속 단군과의 인연으로 한중 국경에 있는 장백산을 한국 유산의 일부로 명명했다. 그러나 장백은 이미 17세기 이후 중국 청나라 만주족의 기원신화와 몽골 쪽의 영유권을 주장했고 한족 문화에서도 산을 신성시했다. 이러한 장백 백두 민족주의적 정체성은 중국 국경에서 활동하는 한국 독립운동 빨치산의 작전에 의해 공고화되었고 고조선과 발해의 역사를 참조하여 소급적으로 합법화되었다. 고대 한국에 대한 중국 문명의 연결은 기자조선의 역사가 봉건 지배 계급, 사대주의 추종자, 대권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북한 역사가들의 공격을 계속받고 있습니다. 상태 형성. 참조 고조선 연 전쟁 고조선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관자의 역사 기록에서 발견된다. 발해만을 중심으로 고조선을 위치시키고 중국의 재와의 국유교역을 언급하고 있다. 지앙구오스, 샤나이징 및 쉬지는 초기 기록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쉬지 텍스트가 기원전 195년 이후부터 조선을 국가로 언급하기 시작할 때까지 조선을 지역으로 언급합니다. 기원전 4세기까지 정의된 정치 구조를 가진 다른 국가들은 초기 청동기 시대 성벽도시 국가지역에서 발전했습니다. 고조선은 반도 지역에서 가장 앞선 나라였다. 도시 국가는 동맹이나 군사 정복을 통해 다른 이웃 도시 국가를 통합하여 확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동강과 요강 사이에 정치적 실체들의 거대한 연합체가 형성되었다. 고조선이 발전함에 따라 주나라의 전통에서 연 지도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왕으로 불리게 된 지도자의 칭호와 기능도 발전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중국 북부의 봉건 국가와 연방 왕국인 고조선 사이의 적대 관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하 변경 너머로 연나라를 공격하려는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이 대결은 이엔의 기록에 오만하고 잔인하다고 묘사된 고조선의 쇠퇴와 궁극적인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대 왕국은 고조선의 발전과 요동 분지 대부분으로의 북방 확장에 기여한 기마병 계급을 포함하여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진 번영한 청동기 문명으로 나타납니다. 기원전 300년경 고조선은 연나라와의 전쟁으로 상당한 서부 영토를 잃었지만 이는 고조선이 이미 연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2000리의 영토를 잃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큰 국가였음을 나타냅니다. 위만조선과 그 몰락. 참조 위만조선, 한해 고조선 정복, 한해 사군 기원전 195년, 준왕은 변방을 지키도록 위만을 연해서 피난민으로 임명했다. 위만은 BC 194년에 반란을 일으켜 고조선의 왕위를 찬탈했다. 준왕은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으로 도망쳤다.
기원전 109년 한해 무제가 요하 근처를 침략했다. 기원전 109년에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 이 한나라에 도달하기 위해 진의 사신들이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터질 것입니다. 무제가 왕검성에 사신을 보냈을 때 우거왕은 통행권 교섭을 거부하고 장군에게 호의를 받아 한나라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한해 국경에 가까워지자 그는 장군을 암살하고 무제에게 자신이 전투에서 조선을 패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의 속임수를 알지 못한 무제는 그를 요동군 사령관으로 삼았다. 화가 난 우거왕은 요동을 습격하여 죽였다. 이에 우황제는 고조선에 대한 육로와 해로의 쌍방 공격을 명했다. 고조선을 공격하는 두 세력은 서로 잘 조율하지 못하고 큰 손실을 입었다. 결국 사령부가 합쳐져 기원전 108년 왕검이 함락되었다. 한나라는 고조선 땅을 접수하고 옛 고조선 서부 지역에 한사군을 세웠다. 고조선은 기원전 1세기에 이르러 점차 옛 봉토의 통제권을 상실하면서 와해되었습니다. 이전 영토에서 부여, 옥저, 동해 등 많은 계승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부여에서 나왔다. 문화. 기원전 2000년경에 칠하고 조각한 디자인의 새로운 도자기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가족 시족으로 조직된 정착된 공동생활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직사각형 오두막과 점점 더 큰 고인돌 매장지가 반도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청동 단검과 거울이 발굴되었으며 이 시기에 작은 성벽 도시 국가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과 청동 단검은 한국 고유의 것으로 중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고인돌은 중국 주로 산동성에서 발견됩니다. 무문 도자기. 무문 토기 시대에는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새로운 인구의 영향으로 인해 이전의 빗살무늬 토기가 대체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벽이 두껍고 다양한 모양을 표시하여 가마 기술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기를 한국의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청동기 유물은 기원전 7세기까지 비교적 드물고 지역화되어 있다. 벼재배는 기원전 1900년에서 기원 후 200년 사이에 남한과 만주 하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청동 도구. 이 부분의 본문은 요녕성, 청동검 문화입니다.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의 시작은 보통 기원전 1000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추정 범위는 기원전 13세기에서 8세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청동기 문화는 요녕과 만주에서 유래했지만 특히 의례용품에서 독특한 유형과 양식을 보인다. 기원전 7세기까지 만주, 동부 몽골, 시베리아 및 스키타이, 청동 양식의 영향을 받은 청동기 시대 물질 문화가 반도에서 번성했습니다. 한국의 청동기는 이웃한 청동기 문화에 비해 아연 함량이 높습니다. 매장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청동 유물은 주로 검, 창, 단검, 작은 방울,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된 거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조선의 발전은 청동기 기술의 도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특이점은 특이한 유형의 청동검, 즉 만돌린 모양의 단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만돌린 모양의 단검은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랴오닝, 허베이, 만주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고조선 지배권의 존재를 암시한다. 놀랍게도 고조선의 만돌린 단검의 모양은 중국에서 발견된 도검 유물과 크게 다릅니다. 무덤, 고인돌. 거석 고인돌은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400년경 한반도와 만주에 나타난다. 기원전 900년경에 매장 관행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사회적 계층화의 증가가 반영되었습니다. 한국과 만주의 고인돌은 수평 석판을 받치고 있는 직립돌로 구성되어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한국에 더 많다. 다른 새로운 형태의 매장은 석조와 토기 항아리 관입니다. 고인돌과 돌기둥에서 출토된 청동기, 도기, 옥장신구 등을 보면 그 무덤이 상류계급의 전유물임을 알 수 있다. 기원전 6세기경
고운 철분이 풍부한 점토로 만들어지고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표면을 특징으로 하는 광택이 나는 붉은 도자기는 고인돌 무덤과 가정용 그릇과 컵에 나타납니다. 다른 유형의 무덤. 1964년 중국과 북한의 공동 발굴을 통해 강상무덤과 누상무덤이 1964년 요동반도에서 발견됐다. 누상은 1958년 발굴 이전에 더 일찍 발견되었다. 일부는 무덤이 존재했을 수 있는 노예 제도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러한 결론을 추론하기에는 증거가 부적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문화. 이 부분의 본문은 진입니다. 이 무렵 진나라는 한반도 남부를 점령했다. 삼한 동맹의 명백한 전신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국가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원전 300년경 연나라에서 철 기술이 한국에 전해졌다. 철은 기원전 2세기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 남동쪽 낙동강 하류의 철은 한반도와 일본 전역에서 귀하게 여겨졌다. 서진시대의 최보가 지은 고금주의 책에는 공후음 또는 공무도화가 라는 시가 고조선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청하 강을 건너지 마요. 내 사랑 공경도하 나의 사랑은 결국 강을 건넜다. 타하이산의 사랑이 익사하니 당내공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원삼국. 이 부분의 본문은 원삼국 시대입니다. 고구려, 부여, 옥저, 동해 등 고조선의 잔재에서 수많은 작은 국가와 연맹이 생겨났다. 중국군 중 3개군은 수십 년 안에 지역 저항에 무너졌지만 마지막 낙난군은 313년 팽창하는 고구려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중요한 상업 및 문화 전초기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주는 한반도 남부 진나라로 피신했다고 한다. 진은 백제와 신라의 시초인 삼한 연맹으로 발전하여 북방 이주민을 계속 흡수하였다. 삼한 동맹은 마한, 진한, 변한이었다. 준왕은 결국 백제에 병합된 마한을 다스렸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점차 삼국으로 성장하여 4세기경에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였다.